딸이 멀어진 뒤에야 부모는 묻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런데 정말 아픈 진실은 부모가 나빴기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 너무 많이 사랑했고 너무 깊이 관여했고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딸을 잃고 나서야 깨닫는 부모의 착각, 그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만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마음은 점점 단순해지는 듯합니다. 자식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사위가 딸을 아껴줬으면 좋겠고, 손주들이 웃으며 찾아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만 겉으로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따뜻한 바람입니다. 하지만 김형석 교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 따뜻한 마음 속에는 때때로 관계를 무겁게 만드는 작은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그 착각은 바로 내가 더 잘해주면 더 가까워질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밥을 차려주고 명절마다 챙겨주고 어려울 때마다 손을 내밀면 언젠가 그 마음이 고마움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어느 부모는 딸이 결혼한 뒤에도 여전히 딸의 삶을 자신의 삶처럼 돌보려 했습니다. 사위가 힘들다고 하면 마음이 먼저 달려갔고 딸이 바쁘다고 하면 서운함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집안할 일이든 돈 문제든 아이 돌봄이든 부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살아요. 아버지가 계셔서 든든해요. 그런 말 한마디에 부모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고맙다는 말은 줄어들고 도움은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예전에는 특별했던 정성이 어느 순간 당연한 공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공기가 조금만 줄어들어도 사람은 고마움보다 불편함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이 장면이 더 크게 다가온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사랑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받는 사람의 마음에서는 그것이 때로 부담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계속 받기만 하는 관계를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마음 한구석에 빚진 듯한 감정이 생깁니다. 그 감정이 쌓이면 이상하게도 고마운 사람을 더 자주 찾아가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씩 피하고 싶어집니다. 얼굴을 보면 미안하고 대화를 하면 무언가 갚아야 할 것 같고 웃고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락은 줄어들고 방문은 미뤄지고 부모는 어느 날 텅 빈 집에서 혼잣말처럼 묻게 됩니다. 요즘 우리 딸이 많이 바쁜가 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딸이 멀어진 이유가 꼭 딸의 무심함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혼한 딸은 두 세계 사이에 서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집, 그리고 이제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자신의 집. 부모가 사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할수록 딸은 그 사이에서 더 많은 감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부모의 서운함을 남편에게 설명해야 하고 남편의 불편함을 부모에게 숨겨야 하며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뒤로 미룹니다. 처음에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역할은 딸을 지치게 만듭니다. 결국 딸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가족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부모가 사위를 아들처럼 대하려는 마음은 따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위는 아들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차가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사위에게 아들의 역할을 기대하는 순간 그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부담이 생깁니다. 자주 찾아와야 하고 더 살갑게 굴어야 하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는 기대가 쌓입니다. 그런데 기대가 높아질수록 감사보다 실망이 커집니다. 반대로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면 작은 배려도 고맙게 보이고 짧은 인사도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관계는 가까워지려 애쓸 때보다 서로의 자리를 인정할 때 더 오래 갑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착각이 드러납니다. 만 부모는 사랑받는 것과 존중받는 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두 감정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사랑은 가까움에서 오지만 존중은 적당한 거리에서 생깁니다. 만 너무 자주 개입하고 너무 쉽게 시간을 내주고 너무 많이 참아주면 처음에는 편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편한 사람은 때때로 쉽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만 이것은 누군가의 나쁜 의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희생이 아니라 더 분명한 경계입니다. 만 문을 닫아버리는 차가운 경계가 아니라 나도 내 삶이 있다는 조용한 선입니다. 팬들이 쉽게 넘기지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많은 부모가 자신을 지키는 일을 이기적인 일로 착각합니다. 딸이 오지 않으면 기다리고 연락이 없으면 서운해하면서도 먼저 괜찮은 척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말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살았는데 바로 그 문장이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사랑은 주는 순간 아름답지만 마음속에 기록되는 순간 빚이 됩니다. 특히 돈이 얽히면 관계는 더 예민해집니다. 집을 도와주고 생활비를 보태주고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일은 처음에는 사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돈이 기억 속에서 희생으로 남으면 받는 사람에게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도와주려면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하고 기억하려면 차라리 주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식이 오래 곁에 머무는 부모는 가장 많이 해준 부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삶을 단단히 살아가는 부모일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자신의 시간을 지키고 작은 취미를 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며 자식의 방문을 자신의 하루 전체로 만들지 않는 부모. 그런 부모의 집은 부담이 아니라 쉼터가 됩니다. 딸은 의무감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움 때문에 찾아옵니다. 부모가 외로움을 딸에게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때 딸은 오히려 더 편하게 부모 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붙잡는 곳보다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욱 깊게 다가오는 이유는 결국 사랑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크고 깊습니다. 그러나 큰 사랑이 언제나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이 부족하면 꽃이 마르지만 물이 너무 많으면 뿌리가 썩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부족하면 멀어지고 사랑이 과하면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노년의 지혜는 더 많이 붙잡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붙잡고 싶은 마음을 알면서도 손을 조금 느슨하게 펴는 데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상대는 떠밀려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딸을 잃고 나서야 부모가 깨닫는 착각은 어쩌면 이것입니다. 딸은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감당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사위가 차가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기대 앞에서 조심스러워졌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리고 부모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관계의 거리를 잘못 읽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깨달음은 늦게 올수록 아픕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부모가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고 딸의 새 가정을 믿어주고 사위를 한 사람의 독립된 존재로 존중한다면 관계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남는 장면은 아주 조용합니다. 부모가 더 이상 딸의 연락만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천천히 걷고 좋아하는 차를 마시고 누군가 오지 않아도 자신의 하루를 충분히 살아내는 모습입니다. 이상하게도 그런 부모에게 자식은 더 편하게 다가옵니다. 필요로 하지 않을수록 더 필요해지는 것,
기대하지 않을수록 더 고마워지는 것. 이것이 관계의 오래된 역설입니다. 만 사랑은 붙잡는 힘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여백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 부모의 사랑은 어디까지가 따뜻한 배려이고 어디서부터 자식에게 부담이 되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